이번 이야기는 군대계다 기지살인 사건 1화입니다. 이야기는 오키나와 미 해군기지에서 한미연합사 소속으로 파견 근무하던 지인이 겪은 사건을 각색하여 엮은 겁니다. 내가 이 부대에 온 지 1년이 되었지만 내 숙소 개인 전화가 울린 것은 지금이 처음이다. 비상사태에서 준하는 상황도 없었을 뿐더러 대부분의 연락은 내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은 새벽 4시. 오랜만에 듣던 낯선 벨소리에 나는 벌떡 깨어났다. 네! 통신보안 헌병대 병장 이공공입니다. 헌병대? 헌병대에서 이 새벽에 무슨 일이지? 박한수 대위님이십니까? 아 그래. 지금 곧 헌병대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뭐라고? 급한 일이니 지금 곧 헌병대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야 병장아, 네가 그냥 오라 그러면 내가 가야 하냐? 무슨 일인지 말해줘야지. 지금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단잠에 빠져있던 터라 약간의 짜증이 밀려왔다. 야, 이 자식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냥 이유를 말 안하고! 살인사건입니다. 뭐? 살인사건? 나는 옆으로 누운 몸을 벌떡 일으켰다. 지금 대인님 부대의 최태용 중사가 살인 혐의로 헌병대에 수감되었습니다. 뭐? 뭐라고? 나는 소화기를 던지듯 내려놓고 서둘러 복장을 챙겼다. 원래 하사관들과 장교는 그다지 친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이 부대에 오자마자 최중사와 친해졌다. 그의 거침없는 유머와 넉살은 매번 규칙과 복종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군인인 나에게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었다. 나에겐 최중사 같은 능력이 없다. 내 성격만큼이나 늘 나의 삶은 메마르고 딱딱했다. 그런 나에게 최중사의 언행은 마치 인생이나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만난 지 한 달도 안 되어 사석에서는 형, 동생 할 정도로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평소 온화한 성격임에도 늘 책임이 앞서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강직하고 무직하게 그 일을 수행했다. 그 때문인지 최중사는 상관들 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그런데 그가 지금 살인 혐의로 헌병대에 수감되어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헌병대에 도착한 나는 바로 최중사를 찾았다. 유치장의 수갑과 족쇄를 차고 웅크리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최중사가 눈에 들어왔다. 군수사관이 나의 출연을 보자마자 먼저 말 걸었다.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본적으로 쏴주겠습니다. 뭐라고? 이건 관할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저희 쪽으로 보낸 파일입니다. 군 수사관은 두툼한 파일처럼 나에게 건넸다. 그리고 그는 말 계속했다. 군 검찰로 송환되기 전에 한번 보시죠. 그리고 검찰로 송환되면 저 친구와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얘기를 나누시죠.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파일을 급히 열어봤다. 수많은 조서를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것은 끔찍한 사사건 현장 사진이었다. 어리둥절해 있는 나를 본 수사관은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살해도구는 K5 곤총입니다. 여자친구의 멱살을 쥔 채 곤총으로 무려 12발을 얼굴에 대고 쏜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곤총의 총알은 몸에 박히는데 워낙 근접 사격이라 총알들이 모두 머리를 뚫고 나갔습니다. 나는 시체 사진을 보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토악질을 간신히 손으로 틀어막았다. 사체는 반드시 누운 상태였고 얼굴은 이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뒤통수 부분이 총탄의 파열 효과로 3분의 1 정도 사라졌고 여자의 머리는 으깨져 세워놓은 삶은 달걀처럼 사방에 파편을 뿌린 채 누워있었다. 최중사가 죽인 게 맞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그렇다니요. 종소리를 들은 최중사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도착했을 때 최중사가 권총을 두고 사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최중사가 자기가 죽였다고 하던가요? 본인은 계속 입을 다물고 있지만 경찰 조사 결과로는 외부 침해 흔적이 전혀 없었고 그가 방 안에 있는 목적은 최중사와 여자친구뿐이었다고 합니다. 족적은 최중사와 여자친구뿐이었다고 합니다. 곧 지문감식 결과가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제3자의 소행으로는 보기 힘듭니다. 권총은 어떻게 된 겁니까? 평소 소지하지도 않는데 그건? 권총의 일렬번호로 보아 대인님 부대 무기고에서 탈취한 걸로 보입니다. 나는 파일을 들여다보는 것을 멈추고 조용히 최중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가까이 철창 너머에 그에게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최중사, 네가 그랬어? 그는 내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웅크린 채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최태영! 네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줄 알아? 여전히 그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야 임마 말해봐! 죽였다 안 죽였다 말해야 할 거 아니야. 내 목소리가 격양되어 그런 감에도 최중사의 대답이 없자 군수사관이 중간에서 말 끊었다. 지금 아무리 말 걸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되며 본인도 입을 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까지 하시죠. 나는 철창을 한 손으로 움켜쥔 채 최중사를 향한 시선을 계속 유지했다. 이대로 군 검찰로 넘겨져 재판까지 간다면 범행의 잔혹성으로 보아 분명히 사형 선고를 받을 게 불보듯 뻔했다. 조금 전에 사단장까지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아침이면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가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셔서 부대 재정비에 신경 쓰셔야 할 겁니다. 당분간 이리저리 불려다니느라 고생 좀 하실 겁니다. 나는 군 수사관의 말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오로지 지금 내 앞에 웅크리고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친구를 꺼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최태영, 네가 그런 거 아니지? 내가 알아볼게. 나는 나지막한 숨소리로 그에게 말을 건넨 후 조용히 뒤돌았었다. 그런데 그가 반응을 했다. 고개를 숙이고 웅크린 자세임에도 최중사는 나의 돌아서는 발걸음을 느꼈는지 뭐라고 혼자 속삭였다. 애기 울음. 나는 돌아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리고 물어보았다. 뭐라고? 군 수사관도 그의 말에 호기심이 보이는데 내 얼굴을 힐끔 한번 쳐다보다가 그에게 얼굴을 가까이 했다. 다시 한번 최중사가 죽어가는 숨소리에 입을 열었다.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애기 울음소리? 나와 군 수사관은 서로의 얼굴을 한번 확인한 후 그의 말을 경청했다. 신음소리처럼 들리긴 했지만 최중사의 말을 모두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